드라마제니입니다. 착한 여자 부셰미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백혜지가 기로세에게 심한 공격을 당했네요. 드라마 9회에는 매우 위독해 보이는 백혜지 병상이 그려지는데요. 기로세의 공격 장면을 떠올려 보면 최악의 상황이 당장 오지 않는다 해도 빠른 회복을 기대할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등장인물 중 백혜지라는 인물이 조금 성가시기도 했었죠. 갑자기 무창마을로 찾아들어와 부세미 선생으로 위장한 김영란을 조롱하는 것 같아 미운 틀이 박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온 백혜지의 모습은 김영란과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순수함 그 자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자면 백혜지는 김영란의 조력자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무창으로 오자마자 계속 김영란을 따라다니는 게 이상하다 생각했었지만 알고 보니 누군가와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김영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있던 것이었죠. 백혜지는 보육원 출신으로 자신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다 떠났다고 했죠. 김영란만은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염원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쩌면 김영란이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집안으로 뛰어들어 기로세를 내려쳤던 것 같네요. 실시간 김영란에 대해 보고를 하는 그 대상의 지시도 있었겠지만 목숨까지 내주라고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기로세에게 대항한다는 건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기로세는 불을 질러 자신의 가족의 목숨까지 빼앗았던 아주 나쁜 전적을 가진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무서울 게 없는 부류의 사람인데요. 결국 백혜지가 위독해진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깨달은 김영란은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한 가선영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선우와 손을 잡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가선우는 이미 15년 전 가선영이 저지른 예림이 사건에 대한 영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기로세가 그 일을 직접 했었던 건데요. 재미있는 건 이돈 변호사가 입수한 기로세의 수용자 신분카드에 보면 15년 전 기로세는 경찰에 잡혀있던 상황이었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해서 가족을 해쳤던 범죄 때문에 2002년 10년형을 받고 입소를 했던 것인데요. 원칙대로라면 2012년 출소를 할 예정이었지만 기로세는 2010년 그곳을 떠나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네요. 아마도 가선영이 출소 2년을 앞당겨주는 것을 대가로 뉴욕에 있는 가예림을 없애달라고 했을 텐데요. 그때 가예림을 해친 사건은 아직 발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살고 있었던 것 같네요. 드라마 9회에는 전동민이 경찰을 대동하고 기로세가 살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재미있는 건 자신의 가족까지 방화로 세상을 떠나게 했던 위인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인 척 집안까지 종교적인 분위기로 꾸며놓고 살고 있나 하는 것이죠. 양사방의 창문과 정면의 액자는 카톨릭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테인드 글라스 형식의 문양으로 장식해 놓았었는데요. 더구나 탁자 위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범죄를 저지르는 인격체와 반성을 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인격체가 마치 따로 함께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15년 전 예림이를 그렇게 만들었고 더구나 이번엔 김영란을 표적으로 삼았던 걸 참고로 하면 수감 당시 참회를 하고 진정한 반성을 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죠. 흥미로운 건 드라마 1회 가선영 엄마 이민정의 추도일 행사를 보면 기독교식으로 행사를 치릅니다. 묘지 역시 기독교 묘지였는데요. 하지만 가선우는 자신의 엄마 이민정이 생전에 불교 신자였다고 바로잡았었죠. 그리고 이번엔 가선영이 기로세를 불러내는 장소가 카톨릭 성당입니다. 그리고 기로세 집은 카톨릭식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앞서 가성호 장례식을 치른 장소는 대부도에 있는 아일랜드 방주교회였죠. 아일랜드 방주교회는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준의 설계로 지어진 예술작품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가성호의 장례가 기독교 방식이었던 걸 감안하면 드라마 흐름상 종교적인 치우침이 없도록
작가가 고르게 장치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기로세와 천주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창으로 위장 취업을 한 기로세가 잠시 머물 자신의 방을 스테인드 글라스 방식으로 꾸몄다는 건 내면적인 부분을 표현한 것이거나 아니면 사건을 치른 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색다른 의미로 짐작이 되는데요. 어쨌든 백혜지를 해치고 김영란의 머리를 겨누던 기로세는 바로 들이닥친 전동민의 공격을 받고는 어쩔 수 없이 계획을 포기하고 달아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러는 사이 가선영과 가선호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죠. 더구나 9회 예고에는 가선영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목 부분이 크게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필 장소는 가선 어린이재단 어린이날 행사장이었죠. 무엇보다 가선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짐작하듯이 가선영이 목을 가격당해 쓰러진 건 어떤 누군가라는 제3자의 공격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한마디로 자작극이죠. 가선영은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 가선우가 돌머리라는 걸 알고 있는 가선영은 답싹 잡아다 주식을 전부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었죠. 우선 두 사람의 싸움의 불씨는 김영란이 당긴 건데요. 거기에 깜박 속아 넘어간 두 남매는 김영란이 예상했던 대로 서로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둘의 싸움을 보면 가선우나 가선영이나 돌머리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가선우는 나름 머리를 써서 수정호텔 858호에 묵고 있다고 정보를 주었죠. 자신이 예림이 사건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주식 모두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했네요. 결국 가선영과 가선우는 만나기로 했지만 가선영이 직접 만나러 올 리가 없었죠. 재미있는 건 858호에 묵고 있다고 했던 가선우의 거짓말이었습니다. 858호는 가선우가 묵고 있는 룸이 아니라 가선우와 마주보는 룸의 번호였네요. 방문자 확인을 위한 호텔방 현관문 모니터를 이용해 858호에 가선영이 오는지 아닌지를 맞은편 도어 모니터로 확인하려던 것인데요. 동생을 돌머리로만 생각한 가선영은 고지곳대로 그 말을 믿고는 858호로 하수인들을 보냈던 것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돈 변호사는 하수인들을 따라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선우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해놓은 상태라 이돈은 알고 있었죠. 858호가 아닌 바로 그 맞은편 방에 가선우가 머물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비상벨을 울리고 부랴 소리치며 가선우의 도망을 도왔던 것입니다. 가선우는 분명 가선영과 통화하면서 예림이 사건 영상이 자신에게 있다고 만일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상을 김영란에게 보낼 거라 했었죠. 예림이 사건 영상이란 15년 전 뉴욕에서 가선영이 가예림을 해쳤던 바로 그 영상인데요. 가선우는 이제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 누나 가선영을 공격하게 되겠네요. 왜냐면 이제 가선영이 무얼 노리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을 잡아가 위협을 가하려던 걸 알아챈 것인데요. 이즈음 김영란은 자신 때문에 쓰러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백혜지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사실 대기업의 회장 경호원인 김영란이 기로세 따위를 당해내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몸으로 싸우든 도구를 이용해 싸우든 어떤 식으로든 공격하는 자를 막아내는 게 경호원의 할 일인데요.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람을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잃고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걸 도와주던 친구 백혜지를 잃어버릴 상황까지 왔는데요. 김영란은 이제까지 백혜지를 친구로 생각했던 적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엄마조차 자신을 품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김영란인데요. 그래서 김영란은 자신이 부세미 선생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백혜지가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냥 옆에 두어도 괜찮겠다 정도의 생각만 했었죠. 하지만 백혜지는 그런 김영란에게 보채듯이 똑같은 잠옷을 사와 함께 입자고 하면서 친밀함을 표현했던 인물입니다. 김영란이 침대를 내주자 너무 좋아서 김영란을 껴안고 폴짝폴짝 뛰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 백혜지의 기억은 김영란을 자꾸만 괴롭히게 되겠네요. 그리고는 그렇게 만든 가선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겠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비로소 김영란과 가선우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은 지금 가선영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물론 김영란은 가선우가 원하는 무언가를 집어줘야겠지만 김영란 입장에서는 가선영을 잡는 게 제일 큰 일인데요. 그래서 가선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뉴욕의 예림이 사건 영상을 김영란에게 넘기게 됩니다. 아마도 김영란은 그것을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될 텐데요. 가성호 회장이 그렇게 말했었죠. 덫을 놓을 거라고. 그 덫에 걸려들 때까지 해보자고요. 결국 가선영은 덫에 걸려들었네요. 그래서 가선영은 결국 스스로를 찌르는 상황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성 어린이재단이 주최한 어린이날 행사에서 가선영은 어디선가 목을 가격당하고는 튀어나오는데요. 우선 말이 안 되는 게 가선영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한비서가 동행을 했었죠. 드라마 1회 가선영 엄마 이민정의 추도일 장면에서부터 명절날 가성호 집을 찾아갈 때, 그리고 풀비치 리조트에 있는 김소영을 잡으러 갈 때도 항상 옆에는 한비서가 수행을 했었는데요. 한비서의 역할은 그냥 비서 역할이 아니죠. 가선영에게 혹시라도 닥치게 될지 모를 어떤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막는 역할이 바로 한비서의 역할인데요. 가성 어린이재단의 큰 행사에 한비서 없이 가선영이 혼자 왔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가선영의 자작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가선우의 녹취록이 언론을 뒤흔들었던 당시에도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가선영은 기자회견을 자청했었죠. 그리고는 기자들과 국민 앞에서 자신의 동생 가선우를 정신적 문제가 있는 환자로 만들고 이미 세상을 떠난 엄마 이민정과 가성호 이름을 들먹이며 감정에 호소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그 정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었죠. 김영란이 공개한 영상은 누가 봐도 자신이 예림이를 해쳤다는 걸 증명하는데요. 그래서 가선영은 결국 자신이 자신을 치는 방법으로 그 상황을 깨치고 나갈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를 노리는 자들이 많다. 김영란이 공개한 영상 역시 딥페이크 영상으로 자신을 몰아세워 가성그룹에서 내보내려는 무리들의 계획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게 될 텐데요. 아마도 한동안은 가선우와 가선영의 싸움으로 누가 암까마귀인지 숫까마귀인지 언론도 제게도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일은 중요한 한 사람의 등장을 부르는 충격적인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사실 백혜진은 기로세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기까지 김영란을 지근거리에서 살피며 살았었죠. 더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앞장서 막아왔던 인물인데요. 결국 그런 일이 반복되다 기로세에게 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고요. 기로세가 공격했던 상황으로 볼 때 백혜지가 무사할 거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드라마 흐름상 백혜지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는데요. 아마도 백혜지는 위독한 상황에 머물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른 뒤 다시 회복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겠네요. 하지만 궁금한 하나가 있습니다. 백혜지는 어떻게 그렇게 단숨에 무창으로 오게 되었으며 김영란과 함께 지내면서 가짜 부셈이라는 게 밝혀질 순간이 오면 왜 자신이 나서서 그걸 막으며 살아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더욱 궁금한 건 누구에게 그렇게 실시간 보고를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짐작하고 있는데요. 백혜지가 무창으로 오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가성호의 비밀방으로 우연히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죠.
백혜진은 몰래카메라 모니터로 가득 찬 벽면 아래 테이블에서 김영란의 이력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세미로 모든 신분이 세탁된 김영란의 이력서였는데요. 사실 가성호가 세상을 떠난 뒤 그 방을 혼자 쓰고 있던 사람은 바로 변호사 이돈이었죠. 변호사라는 신분을 가진 입장에 그 방을 드나들면서 하필 테이블 위에 왜 부세미 이력서를 펼쳐놓았을까 의구심이 들었었는데요. 그 이력서를 펼쳐놓았던 사람은 사실 이돈이 아니죠. 바로 이제까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돼 있던 가성호 회장인데요. 가성호의 마지막 장면만 떠올려 보아도 가성호는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성호가 큰 소리를 내며 쓰러지던 상황 이후 가성호의 전체 모습은 아무도 볼 수 없었죠. 김영란이 가까이 다가가려던 순간에 이돈이 빠르게 뛰어들어와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는 방문을 잠가버렸는데요. 다시 방문이 열린 건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경찰 과학수사팀이 왔을 때였습니다. 과학수사팀의 들것에 들려나가는 검은 천으로 휩싸인 가성호 회장의 실루엣이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보았던 전부였네요. 김영란 마찬가지였죠. 그리고는 장례식장으로 장면이 연결됩니다. 가성호와 이돈이 미리 짜둔 각본이라면 과학수사팀이 들고 나간 건 가성호가 아니라 사람 크기의 인형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가성호의 마지막을 조용히 치르게 된다면 집에 있던 사람들이 가성호의 얼굴 확인 없이 가성호의 마지막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성호는 큰 소리를 내며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이죠. 이미 그 소리 하나로 최 집사나 양 기사 그리고 백혜지와 김영란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알릴 수 있었으니까요. 이미 이돈이 음식을 사들고 드나드는 것뿐 아니라 처음부터 본체와 별체를 구분해 놓고 밤 11시만 되면 모두 별체로 나가야만 했죠. 본체는 가성호 회장 혼자만 기거를 하고 말이죠. 아마도 가 회장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길들여 놓아야만 자신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 후에도 자신이 본체에 남아 몰래 생활할 수 있으니 말이죠. 늘 그랬듯이 낮에는 비밀방에서 혼자 먹고 자면 되는 일이니까요. 물론 아주 당연히 몰래카메라 모니터링을 하면서 감시감독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아주 우연히 그리고 갑자기 백혜지가 그 비밀의 방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하필이면 부세미의 이력서를 펼쳐들고 보고 있는 상황에 말이죠. 백혜지는 가성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놀라게 되지만 가성호는 백혜지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주 큰 금전적 보상이 뒤따르는 일인데요. 백혜지는 그 무엇보다 김영란을 만난다는 사실이 기뻤을 것 같네요. 자신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전부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엔 다시 자신이 김영란을 찾게 된 것이라 너무도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백혜진은 김영란을 도와주면서 주변을 살피고 모든 그때그때 상황을 가성호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다 백혜지가 쓰러져 지금은 혼수 상태가 되었는데요. 게다가 가선영이 예림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가선우의 증거 영상까지 나오게 된 입장입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이제 가성호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하지만 덫에 걸린 것 같았던 가선영이 안간힘으로 몸부림쳐 그물을 뜯어내는 일을 벌였네요. 혼자 자작극을 벌여놓고는 가선우와 김영란을 콕 집어 몰아가는데요. 이런 상황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성호 회장뿐입니다. 가성호가 숨어서 기다렸던 건 가선영이 덫에 걸려드는 순간이었죠. 가성호가 나타나면서 더 이상은 가선영이 어떤 몸부림을 쳐도 도망을 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되리라 생각이 되네요. 이제 가성호가 어떻게 가선영을 잡는지 그리고 백혜진은 과연 회복을 하게 될지 남은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오늘 착한 여자 부세미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